저는 2차 전지의 10배가 부러우신 분들은 수소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려요. 네. 왜냐면은 수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동차가 우리 눈에 자주 보이기 때문에 수소차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시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주력으로 투자가 되고 또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거는 수소 선박, 수소 항공, 수소도 상업용 모빌리티, 그리고는 퓨얼셀이라고 해가지고 공업 단지에 들어가는 이쪽으로는 우리나라가 매우 수준급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막 배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보다는 그럼 다음 성장 섹터는 어디일 것이냐, 그 관점에서 저는 국내는 어차피 또 제조업이라고 보면은 수소 관련된 제조업이 좋지 않을까. 2차 전지로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네. 그 2차 전지는 많은 증권사 보고서에서 2023년 탑픽 섹터로 뽑더라고요. 네네. 반도체와 함께. 네네. 그래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강한국 작가님이 좋은 말씀하셨던데요. 모든 곳이 탑픽을 뽑으면 못 간다. 그래요? 2차 전지 걱정 안 해도 되고요. 네. 우리나라의 차세대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처음에는 섬유공업으로 출발했던 국가였는데 그게 중공업으로 발전을 하고 그게 반도체로 발전을 해가지고 지금의 우리나라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수출 순위로 놓고 봤을 때 반도체가 절대적으로 이제 많은 건 맞아요. 근데 그 다음이 석유화학입니다. 우리나라는 케미컬도 잘 다루고 제조업도 잘 다루고요. 자동차도 잘합니다. 철강도 잘해요. 근데 다 제조업이죠. 근데 2차 전지도 제조업이에요. 우리나라 잘할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시면은 저는 앞으로 규모 면에서는 2차 전지가 상당히 큰 규모를 만들어낼 것이고 그 관점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선점한 부분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동네에서는 계속해서 돈 냄새가 날 것이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첫째, 지금 전방산업이 좋냐라고 하면은 전방산업이 안 좋아요. 네. 전방산업이라고 하면 자동차 쪽인데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는 자동차도 고금리 때문에 자동차를 구입하려는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취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말 그대로 지금 전방산업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2차 전지가 증설은 계속 이루어질 거예요. 규모는 점점 커지고 하는데 이쪽도 이제는 영업이익 전쟁을 슬슬 고민을 하셔야 되고 영업이익 관점에서 그죠 뭐 예정된 증설을 다 하고 난 뒤에 그래서 뭐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100조 매출을 냈을 때 영업이익이 10%가 나면은 그러면 10조의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죠. 그럼 지금 시가총액 100조가 말이 됩니다. 네. PER 20배가 안 나와요. 근데 영업이익률이 5%밖에 안 나온다고 칩시다. 100조 매출에 영업이익률 5%가 나온다고 하면은 20. 그러면은 PER이 20배가 넘어가죠. 네. 그렇게 되면 지금 그때부터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제조업이기 때문에 네. 10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10%는 나와야 된다. 그리고는 PER이 10배에서 15배 사이에서 거래가 될 것이다. 그 정도가 돼야 배당을 받더라도 2% 3% 꾸준히 같이 어떻게 보면은 가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영업이익률이 매우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증설 관점에서는 아직까지 업사이드가 그죠 뭐 50% 100%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셔요. 근데 그 증설 관점 PSR 관점 말고 거기에서 영업이익률까지 계산을 해보면은 저는 2차 전지가 앞으로는 스윙이다. 그러니까 못 간다는 게 아닙니다. 끝났다는 건 아닌데 앞으로는 스윙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관점에서 분명히 이제 중국 기업들과의 전쟁도 한번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는 뭐 내연기관 차량이 전기차로 완전히 전환되는 그 과정에서 또 한 가지 또 문제가 되는 거는 수소차가 또 언제 등장할 거냐 대중화 상용화 이런 것도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노이즈 잡음이 끊이지 않는 그 중에서 기술이 좀 더 잘 나오고 뭔가 영업이익률을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또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뭐 2차 전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많이 떴다라는 의견이 많긴 하죠. 왜냐하면 작년 재작년에 이제 10배씩 올랐으니까. 근데 그 관점에서 지금 뭐 장기적으로는 적정 주가 수준에 도달했냐 더 올라갈 수 있냐 하면은 아직은 더 올라갈 수 있다. 네. 하지만 영업이익률이 낮아지면은 오히려 지금보다 빠질 수도 있다. 라는 관점으로 이게 제조업이라는 베이스로 케미칼 기업이라는 베이스로 접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한 3년 봤을 때 네. 구조적 성장주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우리 보통 산업이 시크릿컬인데 네. 2차 전지는 구조적 성장주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시장이 많이 커질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스윙 투자랑 이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변동성이 매우 크죠. 구조적으로 성장해도 변동성이 네. 크다? 네, 제가 제 채널 보시면은 제가 2021년도 초에 영상을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2022년 초군요. 작년 초에. 지금부터 2차 전지는 스윙이다. 지금부터는 더블 넣고 들어가시면 안 된다. 지금부터는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하셔가지고 올랐다. 20% 30% 수익 나면 파셔야 된다. 그래요? 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걸로 작년에 돈 많이 버신 분들 많이 계세요.
이게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이미 선반영으로 다 올라왔는데 빠질 자리가 있냐라고 보니까 빠질 자리는 없습니다. 증설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냥 좁버타고 버티고 그냥 사서 들고만 있어도 적정 주가가 될 테니까. 대신에 업사이드가 많냐 그러면 업사이드가 많이 없어요. 업사이드 다운사이드가 제한되어 있는 영역에서는 빠지면 분할 매수지만 오르면 분할 매도를 하셔야 돼요. 수익 실현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 관점에서 수익 실현이 필요한 구간에서 수익 실현 안 하면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거든요. 그렇죠.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컨트롤이 필요한 sek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업사이드가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구조적 성장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뭐 50% 100% 정도를 더 볼 수 있을 거냐. 그거는 기업마다 좀 다르겠죠. 그런 관점에서 그 구조적 성장이 끝나고 난 뒤를 생각하면은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더 못 간다는 얘기가 나올 거고요. 거기서부터 이익률을 봐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조업 관점에서 지금부터 2차 전지를 다루셔야 된다. 마냥 오를 거야라고 사시는 구간은 끝났다. 그래요. 네. 그 업사이드라는 말이 이게 이제 전방 산업이 아까 그 전기차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미국에서 전기차 점유율이 5% 이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5% 정도? 네. 그럼 아직 한참 남았다고 하면서 네. 이제 거기까지 그 5%면은 아직 한참 남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직 그 성장할 수 있는 파이가 네. 정말 어마어마하게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미국 시장만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국가별로 다르지만 중국이 50% 정도 신차 판매에 그 정도까지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유럽의 일부 지역은 신차 판매에 50% 60%까지 올라간 지역이 있습니다.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미국 시장만 남은 거예요. 지금은. 우리나라도 지금 보시면은 뭐 서울 시내 같은 경우에는 택시들은 전기차가 정말 많이 보이고요. 일반 차량도 전기차가 정말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침투율로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시는데 이미 전기차 시대라고 부를 만큼 세상이 변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증설 계획이 다 나와 있고 지금 LG엔솔이 PER이 이제 100배가 넘어가는 이유가 GM도 그렇고 이번에 포드랑도 얘기가 나왔죠. 말 그대로 그런 식으로 증설 계획에 있어가지고 그 증설 계획이 다 반영되면은 매출이 100조가 될 거냐 200조가 될 거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지금 이제 끊임없이 다시 한번 계산기를 두드리는 이런 행동들이 반복된다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서 증설이 추가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주가가 한번 뜹니다. 더 벌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아직까지 업사이드가 남아있다라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지만 충분히 많은 부분이 지금 선반영되어 있다. 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100이라는 네. 그 수치 안에.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지금 PER 수준, 주가 수준을 봤을 때는 많이 반영돼 있다. 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러면 수소차 이런 거는 네. 조금 더 먼 미래로 보시는 거예요? 저는 2차 전지의 10배가 부러우신 분들은 수소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려요. 네. 왜냐면은 수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동차가 우리 눈에 자주 보이기 때문에 수소차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시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주력으로 투자가 되고 또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거는 수소 선박, 수소 항공, 그럼 수소도 상업용 모빌리티, 그리고는 퓨얼셀이라고 해가지고 공업 단지에 들어가는 이쪽으로는 우리나라가 매우 수준급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에 대해서 이제 막 배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보다는 이 동네는 시클리컬이다. 그럼 다음 성장 섹터는 어디일 것이냐? 그 관점에서 저는 국내는 어차피 또 제조업이라고 보면은 수소 관련된 제조업이 좋지 않을까? 특히 또 수소 관련된 거는 한국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만 중국도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한중일 싸움이에요. 수소도. 그렇기 때문에 향후 10년에 뭐 10배 이상 성장을 노릴 수 있는 섹터는 수소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방송에서는 항상 수소를 자주 언급을 드리고 수소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앞으로 10배는 수소에서 나온다. 이걸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다. 네. 그 2차 전지 막 앞으로도 막 5배, 10배 오른다고 막 이런 얘기들 썸네일에도 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좀 과장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도 유튜버지만 네. 그 유튜버 분들이 자성해야 됩니다. 네. 그래요? 네. 그렇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그 2차 전지가 코로나 이후 때부터 진짜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그 전까지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지지부진하지 않았나요? 2010년대에 그 당시에 아스트라비엑스 맞을 거예요. 지금은 다른 데랑 합병되고 이제 검색이 안 되는데 그 친구랑 세방전지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1차 전지, 납축 전지 하는 친구들인데 이제 겨울 되면은 시동 안 걸리는 그 방전되는 배터리 만드는 그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이 2차 전지를 할 거다라고 한번 떴다가 개박살이 났어요. 10년 동안 박살이 났어요. 그러고 난 뒤에 2018년도일 거예요. LNF가 그때 2배인가 3배 갔어요.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나온다. 이러고는 그게 또 다 박살이 났어요.
지금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LNF도 마찬가지고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 LG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흑자 전환과 규모를 보여줄 때 정말로 돈이 된다라는 걸 보여줄 때 주가가 오르기도 하고요. 그리고는 오르고 안 빠져요. 그 부분에서 주식에서는 계속 중요한 게 뉴스에 반응하는 거 따라다니시면은 좀 크게 나중에 낭패를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뉴스가 돈으로 연결이 되면은 주가가 안 빠집니다. 근데 뉴스가 돈으로 연결이 안 되면은 주가가 제자리를 가요. 그게 지난 10년 동안의 2차 전지, 그러니까 2010년부터 2020년까지 2차 전지였고 2020년부터는 실제로 돈이 되니까 오르고 안 빠진 거예요.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주식 투자할 때도 돈을 버실 수 있고 수소를 하시더라도 뉴스가 나와요. 정책이 나와요. 오릅니다. 파셔야 돼요. 떨어집니다. 지금은 실적이 안 나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련된 기업들 실적 찍힌다고 하더라도 PER이 막 40배, 50배, 100배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올랐다가 빠집니다. 왜 빠져? 아직 돈이 안 되니까요. 그럼 그거를 지금부터 모아야 되나요? 아니면 2차 전지의 역사를 통해 공부한 것처럼 네. 그러니까 역사를 보니까 이제 쉬운 거죠. 결과를 보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니까. 네. 수소도 약간 좀 기다렸다가 뭔가 좀 그런 타이밍을 딱 잡아서 좀 덜 기다리면서 많이 먹는. 그러니까 LNF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2017년, 18년도에 제 주변에 주식하는 친구들이 이게 좋대라고 하면서 정말 얘기를 많이 했어요. LNF를요? 네. 그리고는 실제로 투자한 친구들도 있고요. 물려서 코로나 때 손절친 친구도 있고요. 이게 왜냐 그러면은 3년 투자하고 손절친 거네요. 네, 손절 쳤는데 그게 다시 더 올라갔죠. 뭐 이런 부분을 놓고 저도 이제 카카오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카카오를 2015년, 6년 이때 10만 원쯤 할 때 샀었습니다. 액면 분할 전에. 액면 분할 전 10만 원이니까 지금 기준 2만 원이죠. 그때 샀다가 그거를 7만 원에 손절 치고 나왔어요. 네, 제가 그때 돈이 좀 필요해서 7만 원에 손절 치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7만 원이면은 대충 그 액면 분할 기준으로 5분의 1 잘라 보시면은 도대체 가격이 얼마야? 네, 엄청 올랐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내가 모든 상승을 다 먹고 싶으면 장기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모든 상승을 다 먹고 싶으면은. 근데 이게 과거를 보면은 좀 쉬워 보일 수 있어요. 앞으로 보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오르고 이게 찐 상승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수소 같은 섹터를 투자하시려면은 지금부터 내가 투자금이 1억 있다 그러면은 한 2, 3% 포트를 만들어 놓고요. 2, 3%. 그리고 내가 1억이 뭐 돈을 모으든 수익을 내든 내가 로또를 받든 늘어날 거 아닙니까? 계속 2, 3%를 맞춰놔요. 근데 얘가 10배가 가잖아요. 내 포트가 20%, 30%가 확 늘어납니다. 그리고는 그때 늘어날 때 정말로 이제 돈이 된다. 진짜로 이렇게 뭐 2차 전지처럼 진짜 눈에 수소차가 막 엄청 보이고 수소 인프라가 깔리는 게 보이면은 그때 이제 좀 더 비중을 늘려나가는 거죠. 그게 2%를 5%로 늘리고 늘어나는 만큼 또 더 늘리고 이러다 보면은 또 좀 돈을 크게 벌 수 있기 때문에 한 종목 한 섹터만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분명히 돈은 돼요. 돈은 되는데 그게 주식이라는 게 선반영도 있고 뭔가 이게 여러 가지 뭐 심리적 요인, 뭐 경제적 요인 이런 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필승하려면은 전략을 잘 짜셔야 되고요. 그건 이제 지금은 2, 3% 정도 보유. 네. 그리고는 이게 정말로 우리나라의 이제 서울 시내 수소 충전 인프라가 눈에 띌 만큼 많이 보인다. 주유소가 보이는 만큼은 아니겠지만 주유소의 절반만큼 수소 충전소가 보인다. 이러면은 그때부터는 비중을 많이 늘리셔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전략을 좀 지금은 러프하게 잡아놓으시고 대신에 포트폴리오의 비중은 낮게 잡아가시면서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드리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은 수소로 돈 벌 생각을 안 하시는 게 맞아요. 네. 네. 상패될 위험이 없다고 한다면 네. 지금 바닥이라고는 할 수 있나요?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금리 상황에서 자금 못 땡기면은 힘들어질 기업들이 나오니까. 저는 그래서 ETF를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수소 ETF를 실제로 계속해서 모으고 있는 중이고 안 봅니다. 걔는 안 봐요. 그러면은 매달 100만 원씩 들어오면 네. 그것도 2, 3% 얘기하셨으면 2, 3%를 계속 사는 거예요? 네. 매달 100만 원씩 들어오면 그냥 뭐 2만 원, 3만 원, 5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사놓는 거죠. 그거 수소 ETF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HYDR이라고 있는데 미국에 있고요. 글로벌엑스에서 한 걸 겁니다. 글로벌엑스가 이제 미래셋 관계사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거는 제가 이제 장기적으로 꼭 모아 가실 때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ETF 중에 하나다. 네. 그 지금 같은 시기에 어느 한 기업을 탁 택하는 건 너무 리스크가 큰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국내에 퓨얼셀 달린 기업들이 몇 개 있어요. 공부해보시면 흥미로운 기업들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아직은 ETF 투자하는 게 좀 더 마음 편하고 ETF다 보니까 변동성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도 많이 안 찍히고 그냥 꾸준히 그냥 흘러간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